A씨는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놀 때와 달리 집에 들어오면 극심한 우울함에 빠집니다. 요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란 뇌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심각하고 지속적인 문제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평생 동안 한 번은 경험할 정도로 흔하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이 대부분입니다. 정신질환 상태에서는 우리의 6가지 주요 뇌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생각, 지각, 감정, 신호인식, 반응, 신체 증상, 행동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상태가 그저 성격인지 정신질환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예로 첫 번째는 우울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환자 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7.4%이며 연령별로 보면 20대부터 60대 중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회사원 A씨는 어느 날부터 하루의 대부분 의욕이 없고 공허하고 무가치감과 짜증스러운 기분 등의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A씨는 이러한 상태로 인해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고 회사에 가면 집중력 저하로 업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저 우울감을 느낀다고 생각할 뿐 본인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욕, 행동, 수면, 신체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는 우울증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우울증의 확실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정신질환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화학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우울증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공황장애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 질병통계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 수는 2018년 16만 8,636명에서 2022년 24만 2,434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5년 만에 43.76%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학생 B씨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교회의 스트레스들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메스꺼움과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에는 문제가 없어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가 결국 몸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이후 B씨는 지인의 조언을 받아 정신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황장애는 외부적인 스트레스, 개인적인 인생 경험, 특히 유년기의 초기 경험과 이에 따른 인격의 발달이 함께 작용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공황장애는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이 비교적 잘 조절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질환의 증상, 진단, 치료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성격 특성과 정신질환을 구분해주는 건 그 특성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처럼 정신질환은 우리의 삶과 밀접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세계적인 마케팅 여론조사 기업인 입소스와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의 정책연구소가 지난 2019년 세계 29개국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해 우리 사회는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31%로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항목인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는 건 강인함의 표시다에서는 28%가 동의하여 조사국가 29개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28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하다의 동의율이 90.8%로 나타났으며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의 동의율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은 매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이용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이는 개인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신질환, 정신장애 당사자를 향한 편견을 해소하는 것은 하나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주요한 목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습관이나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병원에 방문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기에 걸려 내과에 가듯 마음을 다치면 정신병원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뜻하지 않게 나도 겪을 수 있는 정신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요?